안녕하세요, 타민입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PER? 아니면 단기순이익?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본인이 주식을 분석할 때 꼭 고려하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주수익인데요. 영어로는 Owner's Earning입니다. 이 단어를 아마 들어본 분들도 계시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주식 사이트 들어가서 이 주주수익이라는 지표를 찾고 계신다면 멈춰주세요. 아마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이 주주수익은 회계상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그런 지표가 아니에요. 주주수익을 구하는 법은 영업현금흐름에서 유지자본지출을 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워렌 버핏이 만들어낸 이 주주수익이라는 개념은 다른 순이익이나 잉여 현금 흐름보다 주식을 분석하거나 가치평가를 할 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주수익에 대한 개념, 왜 이게 다른 지표들보다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버핏이 이 개념을 직접 설명하는 영상과 코스코를 예시로 들어서 이 주주수익을 직접 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놓치지 말고 얻어가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주수익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주수익을 구하는 거는 아까 말해드렸죠. 영업현금흐름에서 유지자본지출을 빼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해보자면 영업현금흐름은 이 기업이 영업,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모든 돈을 뜻하죠. 그리고 유지자본지출은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나 자산들을 교체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에 튀김기나 키오스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영업현금흐름 빼기 유지자본지출이 뭐다?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에서 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만 쓰인 모든 현금을 뺀 값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고 무조건 필요한 돈을 다 쓰고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상 다 주주들의 돈이니까 주주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주수익이니까 이 남는 돈을 주주들이 다 가져가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에게 다 돌려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겠죠. 딱 지금의 영업 수준을 유지만 하고 성장을 못 하겠죠. 현금도 모아두지 못해서 위기가 찾아오면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남는 돈을 잘 배분해야죠. 새로운 사업 확장 기회에 재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남는 돈을 안전하게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주주수익이란 개념은 실제로 주주들이 매년 기업으로부터 받는 현금이 아니라 이 기업에서 매년 필수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다 빼고 얼마 정도의 가치와 수익을 창출해냈냐, 이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건 결국 기업을 산다는 건데,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결국 주주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주수익이 높고 꾸준히 성장할수록 당연히 좋다. 자, 그럼 알겠는데 이 주주수익이라는 수치를 구해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이 주주수익이 결국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인데, 이 미래의 주주수익으로부터 오는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해서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 기업이 가진 내재 가치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설명해드린 가치평가 방법, 현금할인법이 바로 이겁니다. 별거 없어요. 미래에 이 기업이 버는 돈이 현재 얼마의 값어치가 있냐는 거죠. 이 가치평가 방법을 버핏이 농장에 비유해서 정말 잘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Let's just say that we all decided we're going to buy or think about buying a farm. And we go up 30 miles north of here and we find out that a farm up there can produce 120 bushels of corn and it can produce 45 bushels of soybean per acre. And we know what fertilizer costs and we know what the property taxes cost and we know what we'll have to pay the farmer to actually do the work involved. And we'll get some number that we can make per acre using fairly conservative assumptions. And let's just assume that when you get through making those calculations, it turns out to be that you can make $70 an acre to the owner without working at it. Then the question is, how much do you pay for the $70? Do you assume that agriculture will get a little bit better over the years so that your yields will be a little higher? Do you assume that prices will work a little higher over time? They haven't done much of that, although recently it's been good with corn and soybeans. But over the years, agriculture prices have not done too much. So you would be conservative in your assumptions. And you might decide that for $70 an acre, you would want to, if you decided you wanted a 7% return, you'd pay $1,000 an acre. Now, if farmland is selling for 900, you're going to have a buy signal. And if it's selling for 1,200, you're going to look at something else. That's what we do in businesses. We are trying to figure out what those corporate farms that we're looking at are going to produce.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주식을 산다는 건 이 농장 하나를 사는 것과 똑같다. 이 농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결국 주주 수익이에요. 일단 옥수수를 수확해서 팔린 매출이 생기죠. 이제 거기에서 영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들을 빼줍니다. 뭐 비료값, 인건비, 재산세, 이런 것들 말이죠. 이 농장을 운영하는 데 드는 이런 모든 필수적인 비용들을 빼고도 여전히 수익이 남아있을 건데, 이 남아있는 돈이 바로 주주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이 주주 수익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과연 우리가 옥수수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미래 주주 수익을
구하고 이 돈을 기대 수익률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주주 수익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주식 사이트에도 안 나오고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아주 간단해요. 재무제표를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표를 보면 되죠.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 현금 흐름에다가 유지 자본 지출만 빼주면 돼요. 사실 이 주주 수익이라는 개념을 워렌 버핏이 1986년 버크셔 주주 서한에서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이익에 감가상각을 더하고 다른 비현금 지출을 다시 더해주고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 지출을 뺀다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다 현금 흐름표에 있습니다. 버핏이 이 주주 서한을 쓰던 당시에는 현금 흐름표라는 게 없어서 버핏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현금 흐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코의 현금 흐름표를 예시로 들게요. 현금 흐름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죠.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 사업에 필요한 빌딩이나 아니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돈인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배당금, 자사주 매입, 부채 발행 등이 나오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처음 두 항목만 보면 돼요. 아까 버핏이 설명한 대로라면 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이나 다른 비현금 지출을 더한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순이익에서 시작해서 이런 비용들을 더해준 게 바로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자본 지출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투자활동 섹션에 유형자산의 취득 보이시죠? 뭐 다른 사이트에서는 자본적 지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Planned Property and Equipment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영업 현금 흐름에 유지 자본 지출을 빼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자본적 지출이 아닙니다. 그럼 유지 자본 지출은 뭐냐? 제 DCF 모델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자본적 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장 자본 지출 그리고 유지 자본 지출이죠. 유지 자본 지출은 기업의 현재 영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본 지출입니다. 건물을 수리하거나 장비들을 교체하는 거죠.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피오스기를 교체하거나 건물의 벽이나 조명 등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반대로 성장 자본 지출은 뭐냐? 기업의 미래 매출 성장에 필요한 자본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코가 새로운 지역에 마트를 더 짓는 거죠. 이러면 미래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 전체 자본 지출 중에서 뭐가 성장이고 뭐가 유지인지 어떻게 아냐? 이건 우리가 사업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어림잡아야 합니다. 이건 이따가 코스코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주주 수익이 왜 다른 지표들보다 우리가 투자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걸까? 다른 지표들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순이익, 넷 인컴이죠. 이 순이익은 일단 단순히 영업 외에도 다른 비용들이 추가로 차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아니면 주식, 채권 투자에서 나온 손실 같은 거죠. 그래서 기업이 순수히 영업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 A는 영업 현금 흐름이 10억 원, 회사 B는 영업 현금 흐름이 8억 원인데 A는 세금을 4억을 내고 B는 1억밖에 안 냈어요. 그럼 사실 근본적으로 사업으로만 버는 영업 현금 흐름은 A가 B보다 높은데 B가 세금을 덜 내서 순이익이 더 높은 거죠. 이렇게 순이익이 틀어지면 회사 간 비교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의 지난 몇 년간 트렌드를 분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B가 작년과 올해 똑같이 10억 원씩 벌었는데 작년에는 세금을 3억을 냈고 올해는 1억밖에 안 냈다. 그럼 똑같이 벌었는데도 올해 순이익이 더 높단 말이죠. 아, 그럼 이 회사가 올해 순이익을 성장시켰구나. 올해 이 회사가 작년보다 좀 더 잘했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주주 수익은 딱 그 해에 영업을 통해서만 벌어들인 현금 흐름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때 종종 쓰이는 지표가 있죠. 바로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인데 이건 주주 수익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주주 수익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유지 자본 지출을 빼는 거고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전체 자본 지출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잉여 현금 흐름은 모든 자본 지출을 빼주는데 이 중에는 성장 자본 지출도 섞여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성장 자본 지출도 결국 지출로 판단해서 빼버린다는 거는 결국 이 회사가 이 돈을 씀으로써 부가가치가 거의 창출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맞냐는 거죠. 회사가 새로운 가게를 열고 더 많은 물류 창고를 짓는 것은 결국 미래의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인데 그럼 여기에 쓰는 성장 자본 지출은 미래의 가치를 더 창출하니까 현재의 지출로 처리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자산 구입으로 보는 게 좀 더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성장 자본 지출도 영업에서 남은 돈을 이 회사의 재량으로 더 쓰는 거잖아요. 사실 굳이 성장 자본 지출에 돈 안 써도 되긴 해요. 그냥 사업 확장 안 하고 지금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비슷한 수익을 주주에게 가져다 줄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성장 자본 지출도 주주들의 초이스라고 보면 이 성장 자본 지출 쓰기 전 금액을 주주 수익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맞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영업 현금 흐름 빼기 유지 자본 지출이 나오는 거죠. 근데 유지 자본 지출은 여전히 빼야겠죠. 왜냐? 지금의 사업을 유지하는데 필수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치킨집에 튀김기 고장났는데 이거 안 고치면 작년 매출만큼도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주주들을 위해서 벌어다주는 현금 흐름은 잉여 현금 흐름보다는 주주 수익에 좀 더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주주 수익에 대해서 좀 이해했으니까 실제 재무제표에서 이 주주 수익을 분석해 볼게요. 코스코 10K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현금 흐름표에서 자본적 지출이 38억 달러 정도라는 걸 확인했죠. 그럼 그 38억 달러가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야겠죠. 뭐 새로운 가게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이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열고 영어로 Capital Expenditures를 검색을 해줍니다. 이건 영어 몰라도 가능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Capital Expenditure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섹션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읽어보면 돼요. 해석이 어려우시면 번역기 돌리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자본적 지출에는 이런 것들 땅, 빌딩, 장비, 리모델링, 정보 시스템, 그리고 제조와 유통시설 이런 데에 돈이 들어간다는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그 38억 달러 중에 얼마가 성장 자본 지출이고 얼마가 유지 자본 지출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빌딩이나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나오는 비용이니까 성장 자본 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이런 워킹 캐피털 같은 부분은 사업 영업에 당장 필요한 비용이니까 유지 자본 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이 코스코라는 기업의 지난 몇 년간 성장세를 봤을 때 이 성장을 위해서 얼마를 썼고 유지를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어림을 잡아보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정확할 수가 없고요. 정말 잘 모르겠으면 보수적으로 유지 자본 지출이 100%라고 가정하면 주주 수익을 보수적으로 낮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거 외에도 지난 몇 년간 유형자산과 매출 성장률을 이용해서 이 기업의 성장 자본 지출을 대략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코스코를 잘 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총 자본 지출의 80%가 성장 자본 지출이라고 가정한다. 그럼 나머지 20%인 7억 8천만 달러가 이 유지 자본 지출이죠. 이걸 영업 현금이면서 빼줍니다. 그럼 주주 수익이 66억 달러가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주주 수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년 각각 주주 수익을 계산해 보면 지난 몇 년간 이 주주 수익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 이 주주 수익이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지도 예측해보고 가치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앞으로 주식 분석, 가치 평가하는데 그나마 좀 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되셨나요? 어떻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역시 뭐든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주리분들 위해서 정말 기초적인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회계와 주식 분석을 좀 진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더 제작할지 이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잡다한 주식 종목 추천 영상이나 시황 분석 이런 영상들은 많은데 이런 재무적 분석이나 회계에 대해서 깊게 알려주는 영상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찾으면 더 유심히 보고 거기서 더 주식에 흥미를 느껴서 더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은 앞으로도 조금씩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가 주식에 처음 흥미를 느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재미를 제 영상에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들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한 번씩 추천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